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21일, 22일 E&D랑 같이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와이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팜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SK바이오팜 이후에 그래도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SK바이오팜 상장 전에 주주 정보랑 같이 한번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라서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할 게 크게 많이 없어요. 하고 있는 사업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현재 많이 오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꾸준하게 매출 성장하는 것 외에는 큰 비전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장기 투자로 종목으로 볼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사업 분야는 좀 간단해요. 5G,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단말기용 전력 증폭기의 모듈을 제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듈이 이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 증폭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전파를 기지국하고 안테나에서 이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 송신부의 신호가 원래 굉장히 미미한데, 이거를 증폭시켜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기지국으로 전송을 하는 이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기가 휴대폰 전체 배터리 소모의 약 71%를 이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증폭기 하나만 좀 고효율성 있게 그리고 좋게 만들면은 이제 똑같은 배터리를 넣더라도 이제 휴대폰에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와이팜 같은 경우 이런 전력 증폭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점점 우리가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휴대폰이 계속 배터리 소모 요구량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전력 증폭기가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와야지 향후 와이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5G로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4G는 기지국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광역대가 좀 이렇게 좁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향후 5G가 나오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AI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있으면 굉장히 넓은 광역대를 이게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G 이런 전력 증폭기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이제 핵심, 이 중에서 가장 매출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좀 더 높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휴대폰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효율성이 좋은 전력 증폭기가 나와야 될 거고, 플러스로 광역대를 좀 더 원활하게 증폭을 시키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력 증폭기 및 RF 프론트 엔드 모듈, 뭔지는 정확하게 공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개발, 제조, 판매가 다 가능한 유일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뭐 일단 듣기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와이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료가 취합이 되면은 공부를 좀 해볼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미래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또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한번 더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팜 공모 정보인데요. 수요 예측은 끝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음 주 화수 21일, 22일이고요. 농협에서 한 150만 주 정도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D랑 다르게 E&D는 30일 상장에 그 23일 날 환불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31일 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금이 24일 날 일주일 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증거금이 지금 50% 우대 기준으로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인데 29,6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11,00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29,6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약 3억 2,500만 원 정도를 청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6천 약간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맥시멈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제가 E&D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아직 기업은행 증권 계좌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아마 제가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와이팜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안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1,000원 이상이 23%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23%에서 46% 정도가 있고요. 9,700원 이하가 31%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이 11,000원이 꼭 되기를 저는 좀 바라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딴 종목에 비해서 요 위에 몰려있는 퍼센트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수요 예측 플러스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1,000원이 되지 않으면은, 얘 상장하고 크게 안 갈려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E&D도 이제 공모가 밴드에서 제일 상당 금액으로 확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1,000원이 돼줬을 때 오히려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쯤 되면 이것도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의무 보유 확약은 늘 얘기 드렸지만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런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들이 그 정도로 투자할 의견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거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트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2017년도는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흑자로 들어왔다가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3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출이 굉장히 줄었어요. 이거를 곱하기 4를 해도 2019년도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끝났고 2분기 실적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불안하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물론 핑계거리는 있죠. 팬데믹이라는 핑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좀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 뒤에 보시면 제가 E&D도 가져왔는데, E&D는 대주주 구성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대주주 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이는 물량이 29% 채 안 돼요. 처음에 풀리는 물량이 6개월이라는 좀 긴 기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72% 물량이 상장일 날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량이 6개월간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위험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굉장히 낮게 잡혔다고 보고요. 반대로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싫어하는 대주주의 구성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75% 정도가 대주주 물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가 없죠.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 예수로 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기관 물량으로 그냥 넘어와서 상장일날 바로 유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 물량이 없는 거는 이 데이터를 일단 그대로 보고 믿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여기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81%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실제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좀 다른 값이긴 했죠. 기관 투자자들이 했을 때 81% 정도가 나는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거고 결과는 좀 달랐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물량은 대부분 상장일 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후에 1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12.58%예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한 15일 정도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이 물량들이 풀리면서 꽤나 크게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또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더라도 15일짜리의 퍼센트가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1년,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는 이제 이때 당시에 풀리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라서 신청할 비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SK바이오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주주 SK 단일 회사죠. 단일 대그룹이 7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이지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말이 6개월이지 유통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 이건 계속 체크해야 돼요. 상장 후에 1년 되는 기간 1년쯤 될 때 저는 이 주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단 다 팔아버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지금 재매수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1년 후 상장일이 된다면은 그 전에 다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주 중에 한 1% 정도는 그 보호예수 물량으로 넘어와 가지고 당일날 상장하는 당일날 좀 움직였던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 중에 대부분이 믿을 만하죠. 6개월짜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안 풀린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풀리는 물량은 1년 후예요. 1년 후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81%에 가까운 비율로 보호예수 신청을 하면서 주식수를 기관들이 확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SK바이오팜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Y팜은 1개월, 3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이는 물량의 비중이 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개월 동안에는 묶여 있는 물량의 비중이 75%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이후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장일부터 15일까지 이내에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일 정도 상장 후에 한 2일 정도는 상승을 확실하게 좀 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TSI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아니면은 당일 하락할 확률이 더 높고 아니면 1일차일 때 흘러내릴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가 매나 요 주주 구성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당일은 좀 흔들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찍어줬고 2일차일 때 결국 흘러내렸죠. 근데 Y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SI보다 주주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흘러내리더라도 TSI보다는 덜 흘러내릴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다라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청약을 하고 상장일날 대응을 할 거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청약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고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Y팜에 대해서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보다는 조금 영양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양가는 떨어지지만 상장 직후에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기에는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들이 경쟁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0대 1 이상 생각을 하고요. 얘도 한 1500대 1까지도 이상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높은 경쟁률 대비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주 구성상 그래도 상장일 1, 2, 3일 정도는 크게 하락하는 패턴은 없을 거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보다는 1, 2, 3일 한 3일 정도는 크게 하락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흘러내리다가 한 일주일 넘어가는 시점에 좀 크게 바닥권까지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Y팜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이랑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